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주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우리 사장님이 사람은 좋은데 이상하게 고용보험 가입은 안 해주네요 하고 신고를 하시면 뒤늦게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시고 그동안 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 친구 회사 안 다녀본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회사 그만둘 생각 아니면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을 고발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참고 계속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중에 퇴사한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사실은 내가 이 회사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녔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해준 겁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게 사실이면 그 회사 다니셨던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나중에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영세사업장을 6개월 이상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분이 계시면 근처에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이런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해보라고 이야기들 좀 전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박병호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죠.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박병호 선수가 KBO 리그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숨어있던 돈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마케팅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죠. 사무실에서 천정 높이를 어떻게 할지 혹은 가게 인테리어에서 색상을 어떻게 쓸지 물건 파는 분들은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심리학,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향기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예, 그 방송 들으신 전국의 사장님들 중에 이게 향기라고 하는 게 직원들의 능률을 올리는 데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뭐 제일 흔하고 기분 좋은 게 커피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무실 가득 채웠더니 네. 이 친구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커피만 커피숍인 줄 알고. 오늘은 향기가 아니라 네. 색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가게 매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색깔의 벽지나 페인트를 칠했느냐 또는 회사 사무실 혹은 가정에 어떤 색깔이 눈에 더 잘 띄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한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기억력, 창의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중요한 이제 입력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 도대체 사물의 무엇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하느냐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사물의 속성 중에는 우리 색깔이 있을 거고요. 형태가 있을 거고 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약간의 이제 시간차는 연구진에 따라 결과는 좀 다르지만 순서는 똑같아요. 뭐부터 인식하냐 하면 색깔 먼저 인식을 하고요. 뭔가 빨간 게 나오네? 네.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모양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이고요. 그게 뭔가 싶은 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대상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색깔, 형태, 움직임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뭐 이름은 모르는데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면 주방에 계신 분한테 그 지난번에 이거 먹었을 때 그 뭐가 이거 뻘구스름한 뭐 그게 뭐예요? 그거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 그것만 기억이 남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서가 색깔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확인했고요. 그래서 색깔 마케팅이라고 해서 컬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색깔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를 늘리거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똑같은 장난감도 예를 들면 퍼즐이나 이런 것도 그럼 이거는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화장품 병도 마찬가지고 네.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판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에 이제 우리가 색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활동 아니면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조지아텍에 있는 연구팀들이 한 연구인데요. 이건 뭐냐면 동일한 용량의 토마토 소스를 크기에 다른 접시에 담도록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접시는 하얀색과 빨간색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소스 역시도 하얀색 소스하고 빨간색 소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대조 효과에 우리가 현혹되느냐를 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흰색 접시에 흰색 소스를 담을 수도 있고 네. 흰색 접시에 빨간색 소스를 담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큰 접시에는요. 음식을 평균 9.9%나 더 담았지만요. 작은 접시에는 당연히 평균보다 8.2% 더 적게 담은 것으로 일단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밥그릇 크기부터 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색깔에 영향을 받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 게 접시의 컬러와 파스타 셀락을 이제 서로 대조되게끔 네. 일부러 놔둔 건데요. 그랬더니만 114.3g을 담도록 요구했지만 실제 하얀색 접시에 예. 하얀색 소스의 파스타를 담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담으냐면 자기가 충분히 담았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더 많이 담더라?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 소스를 빨간색 접시에 담은 경우도 역시 또 많이 담는 거죠. 그럼 예. 색깔이 대조적일 경우에는 조금만 담고도 상대적으로 덜 담아. 이만하면 많이 담았네라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색에 따라서 우리가 네. 많고 적음을 인지하는 것도 큰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짜장면을 검은색 그릇에 담아 팔면 그럼 이제 식당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분명 곱빼기를 배달했는데 얘는 왜 맨날 보통을 주냐 이렇게 되니까 항의만 받고 그런 반드시 거죠. 흰색 그릇에 담자. 정말 그래서 짜장면 가게들은 아니 진짜 네. 중국 식당들은 짬뽕이나 짜장면을 항상 흰색 그릇에 주는 건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만들다 보니 흰색 그릇이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고요. 괜한 생각인가요? 가끔 이탈리아 음식 파는 뭐 스파게티 집에는 흰색 스파게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소스. 네. 그거는 필히 네. 진한색 접시에 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음식을 담거나 아니면 음식의 용량을 인지시킬 때도 색깔이 네.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 색깔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공간입니다. 공간. 그렇겠죠. 벽지나 바닥이나 문 색깔 이런 거죠. 근데 이 공간은요. 특히 우리 인간의 어떤 행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영영 사전을 오랜만에 뒤져봤는데요. 네. 우리가 행동이라는 단어가 액션도 있지만 비헤이비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우리말로는 이제 행동, 행태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영영사전을 봤더니 이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액션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짐에 가서 뛰었다 그러면 이건 액션이 되는 거예요. 배우들 보고 레디 액션 하면 그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이지만 해. 그런 거죠. 근데 비헤이비어는 반복적이고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운동을 예를 들어서 매주 한다 그러면 그러고 짐에 갔다 하면 비헤이비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액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관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더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색깔로 꾸미느냐가 인간의 다양한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무실은 뭘로 칠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일단 사무실 색깔은 녹색을 강추하더라고요. 녹색? 예. 흔한 색깔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로버트 울리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텍사스 A&M 교수인데요. 이분은 사무실에 두 사무실을 놓고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 간의 창의력 차이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었을 때 남성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 이상 증가했고요. 네.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좀 내놓는 이런 형태로 반응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초록색 벽지로 바꿀 게 아니라 식물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받아서 네. 꽃과 식물이 대부분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초록색으로 환경을 좀 더 꾸며보는 연구를 받아서 또 한 연구팀이 있는 거예요. 벽이나 칠도 그렇죠. 초록색으로 해보자. 예. 이거는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한 건데요. 초록색에 좀 더 많이 노출시켰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식물인 대표적인 색깔이 꽃이니까, 초록색이니까요. 예. 그 초록색을 좀 더 노출시켰더니만 창의력이 높아진다라는 또 다른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구글 사무실의 전경이라든가 네이버 사무실의 전경 또는 세계적인 ICT 그룹들의 사무실 모습을 가만히 이제 나온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초록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과 관련된 실험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배경이 과연 우리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6개의 단어를 2분 동안 보고 난 뒤에 20분 후에 이 단어 중에서 몇 개나 기억하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창의력이 아니라 기억력이네요, 이번엔. 근데 이 실험을 일단 기억력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창의력을 관련해서 또 한 건데요. 예. 그랬더니만 이 기억력 테스트에서는요. 빨간색 배경이 파란색 배경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무슨 색이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단어를 기억하는데 훨씬 더 유의미하다라는 붉은 거죠. 계열이 기억력에는 도움이 되더라. 네, 맞습니다. 아까 초록색 계열이 창의력을 높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빨간색은 기억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아까 짜장면 그릇처럼 제 생활 속에 생각해 본 건데 우리 옛날에 중요한 걸 밑줄 칠 때 빨간색으로 밑줄 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굳이 그 수많은 색연필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색깔이 있는 어떤 볼펜들 중에서 하필 왜 밑줄은 빨간색을 많이 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이 반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수백 년 전부터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습관이 우리의 오히려 인지에 영향을 줘서 빨간색이 눈에 띄면 이건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또 그럼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빨간색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창의력과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창의력의 경우에는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을 실험하는 그 같은 연구팀에서 창의력을 실험하는 실험을 해봤더니만 그 창의력과 관련된 실험의 전반적인 정보나 내용을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 계열로 노출시켰더니만 인간의 창의력은 훨씬 더 높이 발현되더라는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색이 다 모든 능률을 올리더라라고 하면 편한데 그 색으로 다 도배를 하면 되는데 암기나 기억이 필요하면 붉은색. 그와 좀 반대쪽인 창의력이 필요하면 푸른색, 녹색 계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 연구팀은요. 이 연구를 계속 진화 발전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광고를 우리가 광고를 잡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광고의 세부 기능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건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게 좋고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카메라로 찍었던 아주 재밌는 사진 아니면 아주 좋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카메라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광고는 어떤 톤으로 광고 카피나 문구를 전달하는 게 훨씬 사람들에게 호감 어린 정보가 될까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카피를 빨간색 글자로 인쇄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인쇄할 수도 있으니. 그랬더니만 아까 하나하나 세부 기능들을 전달하는 그 광고에서는요. 파란색보다도 빨간색에서 사람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인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과 관계 있는 빨간색에서 좀 더 예. 명확하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어떤 그 사진이 그 카메라가 찍었던 사진들, 여러 사진들을 가지고 광고를 했던 것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했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사람들의 감성에 소구를 해야 하는 제품을 팔 때는 오히려 파란색이나 차가운 글자로 접근을 하고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허리에 휘는 각도가 이게 15도를 맞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빨간색으로 쓰는 게 인상적이더라. 저도 이 연구 결과만 보면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그거 그동안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하얀 종이니까 까만색으로 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 어떤 시각 정보에 따라서 창의력, 네, 기억력, 알겠습니다. 아니면 호감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았고요. 대개는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색깔을 전달하는 방법은 네. 옷을 다 벗고 다니지 않는다면 옷 색깔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색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라는 게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할 텐데 어떤 색깔이 더 유리할까 그런 실험은 혹시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무슨 색 옷을 입고 갔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더라 이런 거? 월급까지는 아닌데 네. 팁을 더 많이 받는 옷 색깔에 대한 연구는 있었었어요. 어. 미국에 있는 여러 레스토랑에서 네. 웨이트리스를 옷을 다른 색깔로 입혀본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실 예전부터 많은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은 네. 팁을 많이 받으려면 머리가 금발이어야 된다라는 건 공공연한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이 이걸로 알바를 할 때는 머리 색깔을 금발로 염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옷 색깔을 가지고 영향을 이제 확인한 실험이 있는데요. 네. 다양한 같은 레스토랑인데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혀서 어떤 종업원이 훨씬 더 팁을 많이 받는지 실험을 했더니 붉은색이더라는 거예요. 연구진의 그 결론은요.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 종업원이 남성 고객들에게 적지 않게 호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팁을 더 많이 받았다고 결론을 내고요. 그랬을 것이다. 그럼 여성 손님들은 팁을 더 안 줬느냐? 네. 우리가 이제 붉은색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입혀봤느냐에 또 차등을 또 둬봤어요. 예. 머리띠만 붉은색으로 하기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붉은색으로 하기도 하고 네. 다 정도를 줬더니 여성분들은 과한 붉은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팁을 더 많이 주진 않았는데 네. 간단한 머리띠만을 붉은색으로 했다든가 뭐 한두 군데를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둔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또 분명하게 팁을 더 많이 주더라. 손님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렇죠. 뭔가 그럼 돈을 더 받으려면 네. 그냥 붉은색이 더 사람들을 돈 쓰게 하는 색이라는 뜻도 들리는데요. 이걸 그래서 좀 다른 실험에서 좀 예.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네. 경마장에서 한 게 있어요. 경마장의 배경을 경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경매장의 배경을 푸른색으로 한 겨랑 빨간색으로 한 경우를 바탕으로 경매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조금 전 웨이트리스 실험이 맞다면 네. 빨간색으로 도배한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더 금액을 올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 이베이의 경매장 내용을 바탕으로 네. 이 경매 가격의 증가폭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경매 가격을 붉은색 배경으로 제시했었을 때가 파란색보다도 훨씬 가격 증가폭을 더 높이 만들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또 있어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요. 경쟁적으로 가격을 막 올리는 경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어떤 쌍방 간의 협상에 의해서 딜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봉협상. 네. 예. 그런데 이 협상을 할 때는요. 오히려 빨간색 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오퍼 가격, 그러니까 빨간색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오퍼 가격이 네. 파란색 오퍼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것도 왜 그래요? 협상에서는 가격이 낮고 네. 경쟁을 할 때는 가격을 더 빨리 올리더라는 거죠. 내 앞에 붉은색이 어른어른거리면 네. 경쟁 과정에서는 더 부르는 거예요, 막. 알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협상에서는 오히려 어떻게든 더 깎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정해지지 않는 가격에 뭔가를 팔러 가면 네. 붉은색 옷은 입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붉은색은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 하면 운동 경기에도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니폼 색깔, 운동복 색깔에 따라서 운동의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네. 붉은색을 접할 때는요, 인체 근육과 속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한 그룹은 빨간색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읽고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고, 다른 쪽은 다른 색깔로 된 글자를 읽고 경기를 했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고, 또 이거는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꽉 쥐다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그래? 예. 예. 뭐 그랩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단어일 예. 수도 있는데,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붉은색으로 보여준 거랑 파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보여줬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압력을 발휘하는지 봤었을 때, 붉은색으로 그랩이나 이런 단어를 보여줬을 때 훨씬 힘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강렬하게 전달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 아까 짜장면 그릇이나 이런 거와 똑같은 생각인데, 세계적인 명문 구단의 유니폼은 붉은색이 많아요. NBA 농구의 최고 명문팀 시카고 불스. 붉은색이죠.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야구팀 최고의 명문 구단인 해태 타이거즈. 예. 붉은색이죠. 그렇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인 발전이 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뭔가 답을 좀 많이 찾아주면 실제로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능률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상황을 인지할 때는요, 굉장히 말 그대로 오감을 다 이용합니다. 네. 냄새, 청각, 후각, 그다음에 시각 다 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만 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린 연구를 할 때는 일단 다른 변수는 통제를 하고, 네. 요거만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간이나 또 다른 걸 가지고 올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받아들이거나 연구를 활용할 때 있어서는요, 요 하나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향수에다가 오늘 이 시간에 했던 색깔에다가 다음 시간에 했던 공간적인 거에다가 그 다음 시간에 했던 잔잔한 음악, 어떤 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출을 해줘야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지, 다른 거는 냄새는 악취가 나는데 빨간색만 노출했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함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나 어떤 직원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월급 올려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내가 정말 주변의 색깔이나 네. 향기나 네. 혹은 공간의 영향으로 저 직원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네요. 그 친구의 향기와 그 친구의 옷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좀 호감을 가졌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KDI의 박정호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스포츠 속에 살아있는 경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노믹스, 오늘도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어떤 이야기 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야구입니다. 야구. 네, 지난 월요일에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KBO 리그로 돌아와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박병호 선수의 이 KBO 리그 복귀 과정에 숨어 있는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 뉴스 읽었는데 네. 박병호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네. 70억 원을 포기하고 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네네. 이게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말에 미네소타와 계약을 할 때 4+1년, 그러니까 4년 더하기 1년을 옵션으로 해서 1년은 박병호 선수가 원하면 아니요, 구단이 원하면. 구단이 원하면 구단이 한 번 더. 원하면 예. 1년을 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대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조금 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계약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에 박병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보장된 연봉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년에 32억 6천만 원 받고 내후년에 32억 6천만 원 또 받는 거죠. 계약할 당시에 최소한 이 정도 연봉은 박병호 선수가 그냥 하늘 보고 숨만 쉬고 있어도 주기로 그렇죠. 약속했던 거죠. 네, 그렇죠. 마이너리그를 가 있든 아니면 뭐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못 하든 주기로 했던 건데 예. 여기에 또 2020년에 미네소타가 플러스 1년의 옵션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네. 박병호 선수에게 50만 달러, 5억 원을 또 주는 계약이 돼 있었어요. 1년 동안 더 쓰겠다 하면 쓸 수 있고 쓰면 또 연봉을 더 연봉을 줘서. 줘야 되고 예. 아니 그냥- 나는 우리는 그냥 딱 4년만 할래. 네. 잘 가. 그러면 그때 바이바이 보너스로 5억 원 그렇죠. 주기로 그렇죠. 그런 계약을 그래서 맺었었군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병호 선수는 미국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손에 쥐게 될 그러네요. 돈이 70억 원이에요. 예. 이 돈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70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큰 돈이잖아요. 박병호 선수한테도 큰 돈일 큰 것 돈이죠. 같은데요. 박병호 선수한테도.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 박병호 선수가 포기한 게 아니고 미네소타 구단이 포기시킨 거예요. 아이 그래도 포기를 해야 포기가 되죠. 근데 미네소타 구단 입장에서는 예. 박병호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고 있어도 70억 줘야 되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쓰지도 못할 선수를 연간 뭐 32억 6천만 원씩 줘가면서 네. 써야 된다. 쓰지도 못하는데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정말 무지 아깝고 정말 무지 돈이 아깝고 속이 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계약은 무슨 뭐 계약이에요. 가전제품이나 뭐 비싼 거 샀다가 생각처럼 용도가 없으면 그냥 아유 저 아깝게 괜히 샀네 싶긴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 계약은 계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보통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시켜버리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다른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질 않으니까 트레이드도 안 된다. 이럴 때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선수 스스로가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하면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가만히 있어도 2년 동안 한 7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선수가 네. 다른 구단에서도 안 산다는 건 다른 구단에서도 그 정도 돈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글쎄요. 본인이 직접 포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단이 굉장히 치사해지죠. 선수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선수가 먼저 나 남은 돈 안 받을 테니까 제발 니네 구단에서 나가게만 해줘. 야. 라고 사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치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왜 네. 정리하고 하고 맞아요. 싶은 예, 직원이 있으면 예. 뭐 화장실 앞에 책상 갖다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거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박병호 선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정말 올해 온갖 푸대접이랑 푸대접은 다 당했거든요. 올해 2월에 박병호 선수가 지명할당 조치 당했다라는 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지명할당 조치라는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에서 너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우리 선수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네. 데려갈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데려가라 라고 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아예 매물 리스트에 올려놓습니까? 매물 리스트에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이라고 해서 다른 구단에서 그 선수 그럼 내가 데려갈게 라고 하면 데려가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방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단에서 방출 대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 그 지명할당 조치 당하면 기분 안 좋겠네요. 팀에서 이미 예. 우리는 너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명할당하면서 그렇죠,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필요 없으면 조용히 매니저를 시켜서 어떻게 다른 구단 알아보든가 공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보면. 방법도 있는데 살짝 모욕 주는 거네요. 공개적으로 이건. 망신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네. 그리고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클레임을 건 구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망신을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봐, 너 데려갈 팀 없잖아. 아. 또 또 망신 주는 거죠. 근데 이제 4월에 그래서 이제 박병호 선수가 이제 계약 자체가 마이너리그로 이관이 되면서 네. 4월에 트리플 A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 이때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게 박병호 선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지역지 신문을 보고 네. 내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네? 나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그 4월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면 박병호 선수가 분풀이를 하듯이 네. 2월에 당한 그 서름에 분풀이를 하듯이 좀 맹타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들과 한국 팬들 사이에서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콜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 갑자기 아프다라고 하면서 선수도 모르게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넣어버리는 거죠. 좀 감정까지도 좀 섞여 있었네요. 상하죠 이러면 무지 마음이 다치죠. 아니 구단도 박병호 선수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아니죠. 구단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안 줘야 되니까 기분 안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모질게 대하는 거죠 계속. 어허. 기분 안 좋게 만들려고.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트리플 A에서 뛸 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경기하면 크고 작은 부상 당하거든요. 근데 경기 중에 다치면 물론 마이너리그 구단이기 때문에 뭐 병원 치료를 알선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구단인 미네소타가 네. 이 선수를 관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것들을 실제로 구단에서 챙겨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데 박병호 선수가 다치니까 마이너리그 구단은 나 몰라라. 메이저리그인 그 미네소타에 연락하니까 거기도 강간무소식. 결국 아픈 선수가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미국에서 박병호 선수가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원 치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직원과 회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이건 우리 노동부에 좀 진정을 해서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 나올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치사하죠.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결정적인 게 이제 그 데릭 팔비 미네소타 사장이 시즌 내내 현지 기자들이 이제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에서 데려온 그 비싼 돈 들여서 네. 데려왔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좋은 선수다. 뭐 그 실력이나 인성 모두 흠잡을 데가 없다. 굉장히 립 서비스로 쫙 지켜 세워줘요. 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그럼 언제쯤 기회를 줄 거냐라고 막상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현재 우리 팀이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자리가 별로 없다. 박병호에게 줄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걸 좀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또 데릭 팔비 사장이 지역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 시즌에 박병호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냐면 여전히 그에게는 제한된 기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박병호 선수가 여기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정말 마이너리그 감옥 아닌 감옥을 네. 눈물 젖을 빵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소름 당하고 있었네요. 네, 정말. 내년 시즌에도 또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걸 구단 사장이 암시를 해줬잖아요. 이러니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계약할 때 이렇게 치사한 일을 하기 없기 이런 계약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거는 계약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만 피해 다니면서 하는 그리고 것 계약서에 같은데. 이런 조항 넣어놓으면요. 예.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또 계약서 다 피해가는 그 치사한 방법을 그렇겠죠. 동원해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 네. 않으면 쉽지는 않을 텐데 장기 계약을 해서 데려왔다가 그 선수가 생각만큼 못 뛰면 모든 구단들은 야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그렇죠. 돈 챙길 방법이 네.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 선수들이나 그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중남미 선수들은 이렇게 잘 못해요. 아시아 선수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선수들이나 미국 출신 선수들이나 중남미 선수들을 건드리면 선수 노조에 이 선수가 이 사실을 알리고 선수 노조가 가만 안 있어요. 그 난리를 칩니다. 노조로부터도 좀 고립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아 선수들은 노조랑도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아시아 노조 선수 노조를 좀 만들죠. 그러면 아시아 선수 노조를 어떻게 만들죠? 지금 한국인 노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박병호 선수 돌아오면 네. 돌아왔으니까 오승환 선수 만약 계약 못하면 유현진 선수 한 명 있는데 그렇죠. 1인 노조를 해야 되나? 박병호 선수 말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한국인 비슷한? 국내 사례로는 볼티모어 구단과 자발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기아로 돌아왔던 윤성민 투수가 있죠. 중간에 계약 해지하고 네,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볼티모어와 계약을 맺을 때 3년에 5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억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윤성민 선수가 이 미국 갈 때 주변에서 조언을 해준 게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꼭 넣어라라고 조언을 그게 했어요. 뭐예요?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너 마이너리그 갔다 와라고 하면 안 가. 라고 선수가 거부할 수 있게. 모욕 주는 카드다 이 말이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로 넣어서 아예 마이너리그만 전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현진 선수 계약 때도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넣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선수를 데려간 다음에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전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면 네.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네.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들고 난 뒤에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들고 난 후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다음에 거부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친구는 메이저리그에서 쓰려고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쓰려고 들어갔는데 스프링 캠프에 가서 네. 보니까 기대만큼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메이저리그를 한 번이라도 밟게 되면 마이너리그로 못 마이너리그로 보내니까 거부권이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볼티모어는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예 그러면 메이저리그를 못 밟게 하자. 아니 이럴 거면 왜 사갔어요? 아니 제품 사가서 포장도 안 뜯는 거지 이걸 왜 그렇죠. 이랬어요? 일단은 사놓고 봤는데 뜯어보니까 별로 포장지 뜯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거참.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게 빌미가 되면서 볼티모어가 정말 온갖 고치를 다 붙여요. 네. 그러면서 윤석민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올리지 않고 마이너리그를 거의 전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윤석민 선수가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윤석민 선수의 이런 상황을 악용을 정말 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네. 두 번째는 아예 스프링 캠프에도 안 불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정말 우리 팀에 필요 없는 선수야. 네가 살 길은 기분 안 좋게 계약 하는 해지하고 거네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오기를 발휘해서 네. 너희들 두고 보자 하면서 그냥 나도 즐겁게 지내고 받을 돈 받으면서 그래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내가 연봉이 좀 많아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시간이 그렇죠. 그만큼 예. 다치고 나서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윤석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아 구단에 다시 연락을 해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윤석민 선수가 오면 팀 네. 전력에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윤석민 선수를 90억 원이라는 거액의 FA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 말은 그러면서 팀한테 줬다는 거예요? 볼티모어 아니죠. 팀한테? 윤석민에게 주죠. 그러니까 볼티모어는 윤석민에게 돈이 안 나가니까 이제 좋은 거고. 남은 돈 잔금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윤석민은 90억 원을 받았으니까 또 좋은 거고. 근데 기아는 윤석민이 부상으로 지금 먹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민과 볼티모어는 모두 윈윈했는데 기아 타이거즈와 기아 타이거즈 팬들만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허. 동양인들만 주로 이렇게 한국인들만 당해요? 아니 일본인도 당해요. 비슷하게. 시애틀에 입단해서 메이저리그 최초의 동양인 포수로 그 이름을 날렸던 일본의 전설적인 포수죠. 조지마 켄지가 네. 대표적인 사례인데 조지마 같은 경우는 정말 조지마도 좀 치사한 짓을 당했는데요. 이 구단에 이 선수가 포수잖아요. 포수인데 팀 내 주축 투수들이 나 너랑 배터리 안 해. 내가 공 던질 때 너 받지 마 삼. 진짜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 문화에서 팀 동료를 이렇게 까내리면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면 구단에서 징계를 줘요. 이건 벌금과 그다음 근데 뭐 큰 구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드도 방식이니까 시켜요. 뭐. 이거는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해서.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애틀에 그 제러드 워시번 같은 투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놓고 예. 조지마의 포수 리드는 정말 싫다. 라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드러내요. 그리고 새로 팀에 합류한 에릭 베다드 같은 경우는 아예 언론에다가 앞으로 내가 조지마랑 배터리를 또 이루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계약할 때 그러면 예를 들면 4년 동안 100억 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라면 네. 선수들이 이제는 네. 내가 너희들이랑 4년 동안 계약할게. 4년 동안은 너희들이 나를 쓰고 싶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나는 거부권 없다고 할게. 그 대신 첫 해 연봉을 선불로 100억을 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뭐 10,000원 주고 쓰든 20,000원 주고 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예. 그러면 첫 해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네. 예전에 그 FA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FA 계약의 특징은 계약금이 전체 총액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네, 미국은 이 계약금, 샤이닝 보너스를 굉장히 포지션을 낮게 한다. 많아봐야 20%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은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많이 주는 걸 싫어해요. 당연히 실현을 하겠는데 계약 자체가 4년에 예를 들면 100억이면 네. 4년 동안 당신은 숨만 쉬고 있으면 100억 줄게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계약이라면 100억을 그럼 선불로 줘라. 예를 들면 이자는 내가 그럼 깎아서 줄게. 4년 동안 선불로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걸 사례, 거부하면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뜻 아니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례를 보세요. 4년에 그렇겠어요. 100억을 준다고 계약을 하지만 4년에 100억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지금 이거 참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계약이 그런 보여주잖아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지마 같은 경우는 그때 베다드나 뭐 그 워시번 같은 투수들이 자신을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 구단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리고 조지마를 아예 배터리에서 빼버려요.
후보 투수들의 공만 받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의 전설적인 포수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동양인 포수라는 네. 자부심과 자존심 하나로 사는 조지마에게는 엄청난 상처죠. 알겠습니다. 예. 가끔 이게 뭐 저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우리 그 민자 사업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철도나 도로 깔고 10년 동안 얼마 받아가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저 친구들과 해놓은 거 대비 너무 많이 받아간 것 그렇죠. 같으면 우리도 중간에 자꾸 계약 조건 바꾸자 이러면 잔금 잘 제대로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요금 올릴 때 우리 심의 되게 복잡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계약 조건 바꾸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포츠도 똑같은 거죠. 계약은 참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선수 노조,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가 아시아 선수들의 권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줬으면 선수들 좋겠어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임대하는 원룸 같으면 네. 뭐 비어 있어도 그냥 난 월세 받을랜다 하지만 사실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게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괄시당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또 다른 커리어를 찾아서 가는 걸 텐데. 그걸 구단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수 노조가 나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정은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왜 조심조심 까치발로 걸으세요? 아랫집에 아기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걸고 싶은 사진을 왜 내일까지 미루세요? 시험 앞둔 수험생이 아랫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노래는 안 부르고 입만 벙긋하세요?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위층은 아래층을, 아래층은 그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실내지만 이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흡연이 허락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금지됩니다. 이런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시설에 가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꾸미느냐가 인간의 다양한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무실은 뭘로 칠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일단 사무실 색깔은 녹색을 강추하더라고요. 녹색? 예. 흔한 색깔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요거에 대해서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로버트 울리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텍사스 A&M 교수인데요. 이분은 사무실에 두 사무실을 놓고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 간의 창의력 차이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꽃이나 식물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했었을 때 남성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 이상 증가했고요. 네. 여성 직원의 경우에는 보다 유연한 해결책을 좀 내놓는 이런 형태로 반응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초록색 벽지로 바꿀 게 아니라 식물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를 받아서 네. 꽃과 식물이 대부분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초록색으로 환경을 좀 더 꾸며보는 연구를 받아서 또 한 연구팀이 있는 거예요. 벽이나 칠도 그렇죠. 초록색으로 해보자. 예. 이거는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한 건데요. 초록색에 좀 더 많이 노출시켰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식물인 대표적인 색깔이 꽃이니까, 네. 초록색이니까요. 예. 그 초록색을 좀 더 노출시켰더니만 창의력이 높아진다라는 또 다른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구글 사무실의 전경이라든가 네이버 사무실의 전경 또는 세계적인 ICT 그룹들의 사무실 모습을 가만히 이제 나온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초록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력과 관련된 실험 결과도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실험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배경이 과연 우리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6개의 단어를 2분 동안 보고 난 뒤에 20분 후에 이 단어 중에서 몇 개나 기억하는지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창의력이 아니라 기억력이네요, 이번엔. 근데 이 실험을 일단 기억력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창의력을 관련해서 또 한 건데요. 예. 그랬더니만 이 기억력 테스트에서는요. 빨간색 배경이 파란색 배경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무슨 색이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단어를 기억하는데 훨씬 더 유의미하더라고요. 붉은 계열이 기억력에는 도움이 되더라. 네, 맞습니다. 아까 초록색 계열이 창의력을 높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빨간색은 기억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아까 짜장면 그릇처럼 제 생활 속에 생각해 본 건데 우리 옛날에 중요한 걸 밑줄 칠 때 빨간색으로 밑줄 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굳이 그 수많은 색연필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색깔이 있는 어떤 볼펜들 중에서 하필 왜 밑줄은 빨간색을 많이 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이 반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수백 년 전부터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습관이 우리의 오히려 인지에 영향을 줘서 빨간색이 눈에 띄면 이건 기억해야 될 것. 빨간색 소스하고 빨간색 소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대조 효과에 우리가 현혹되느냐를 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흰색 접시에 흰색 소스를 담을 수도 있고 흰색 접시에 빨간색 소스를 담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먼저 큰 접시에는요. 음식을 평균 9.9%나 더 담았지만요. 작은 접시에는 당연히 평균보다 8.2% 더 적게 담은 것으로 일단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면 밥그릇 크기부터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크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색깔에 영향을 받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 게 접시의 컬러와 파스텔락을 이제 서로 대조되게끔 일부러 놔둔 건데요. 그랬더니만 114.3g을 담도록 요구했지만 실제 하얀색 접시에 하얀색 소스의 파스타를 담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담으냐면 자기가 충분히 담았는지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더 많이 담더라?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 소스를 빨간색 접시에 담은 경우도 역시 또 많이 담는 거죠. 그럼 색깔이 대조적일 경우에는 조금만 담고도 상대적으로 덜 담아. 이만하면 많이 담았네라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색에 따라서 우리가 많고 적음을 인지하는 것도 큰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짜장면을 검은색 그릇에 담아 팔면 그럼 이제 식당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분명 곱빼기를 배달했는데 얘네는 왜 맨날 보통을 주냐 이렇게 되니까 항의만 받고 반드시 그런 거죠. 흰색 그릇에 담자. 정말 그래서 짜장면 가게들은 아니 진짜 중국 식당들은 짬뽕이나 짜장면을 항상 흰색 그릇에 주는 건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어쩌게 만들다 보니 흰색 그릇이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고요. 괜한 생각인가요? 가끔 이탈리아 음식 파는 뭐 스파게티 집에는 흰색 스파게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스. 그거는 필히 진한색 접시에 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음식을 담거나 아니면 음식의 용량을 인지시킬 때도 색깔이 중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색깔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공간입니다. 공간. 그렇겠죠. 벽지나 바닥이나 문 색깔 이런 거죠. 근데 이 공간은요. 특히 우리 인간의 어떤 행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영영 사전을 오랜만에 뒤져 봤는데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단어가 액션도 있지만 비헤이비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우리말로는 이제 행동, 행태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영영사전을 봤더니 이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액션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짐에 가서 뛰었다 그러면 이건 액션이 되는 거예요. 배우들 보고 레디 액션 하면 그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이지만 해. 그런 거죠. 근데 비헤이비어는 반복적이고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예를 들어서 매주 한다 그러면 그러고 짐에 갔다 하면 비헤이비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액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관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더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색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들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심리학, 오늘도 KDI 박정호 전문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향기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 예, 그 방송 들으신 전국의 사장님들 중에 이게 향기라고 하는 게 직원들의 능률을 올리는데 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뭐 제일 흔하고 기분 좋은 게 커피 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무실 가득 채웠더니 네. 이 친구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커피만 마셔요. 커피숍인 줄 알고. 오늘은 향기가 아니라 예. 색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가게 매장에 전반적으로 어떤 색깔의 벽지나 페인트를 칠했느냐, 또는 회사 사무실 혹은 가정에 어떤 색깔이 눈에 더 잘 띄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률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한다. 네, 맞습니다. 뭐 심지어 오늘도 뭐 기억력, 창의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중요한 이제 입력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 도대체 사물의 무엇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하느냐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사물의 속성 중에는 우리 색깔이 있을 거고요. 형태가 있을 거고 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약간의 이제 시간차는 연구진에 따라 결과는 좀 다르지만 순서는 똑같아요. 뭐부터 인식하냐 하면 색깔 먼저 인식을 하고요. 뭔가 빨간 게 나오네? 네. 그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모양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이고요. 그게 뭔가 싶은 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대상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색깔, 형태, 움직임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뭐 이름은 모르는데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나면 주방에 계신 분한테 그 지난번에 이거 먹었을 때 그 뭘까 이거 뻘구스름한 그게 뭐예요? 그거 그렇게 묻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것만 기억이 남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서가 색깔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확인했고요. 그래서 색깔 마케팅이라고 해서 컬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색깔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를 늘리거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똑같은 장난감도 예를 들면 퍼즐이나 이런 것도 그럼 이거는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화장품 병도 마찬가지고 네.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판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에 이제 우리가 색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인 활동 아니면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조지아텍에 있는 연구팀들이 한 연구인데요. 이건 뭐냐면 동일한 용량의 토마토 소스를 크기에 다른 접시에 담도록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접시는 하얀색과 빨간색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소스 역시도 하얀색. 또 그럼 할 말은 없는데요. 하여튼 빨간색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창의력과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창의력의 경우에는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을 실험하는 그 같은 연구팀에서 창의력을 실험하는 실험을 해봤더니만 그 창의력과 관련된 실험의 전반적인 정보나 내용을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 계열로 노출시켰더니만 네. 인간의 창의력은 훨씬 더 높이 발현되더라는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색이 다 모든 능률을 올리더라라고 하면 편한데 네. 그 색으로 다 도배를 하면 되는데 네. 암기나 기억이 필요하면 붉은색 그와 좀 반대쪽인 창의력이 필요하면 푸른색, 녹색 계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 연구팀은요. 이 네. 연구를 계속 진화 발전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광고를 우리가 광고를 잡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광고의 세부 기능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네. 이건 이런 기능이 있고 이게 좋고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카메라로 찍었던 아주 재밌는 사진 아니면 아주 좋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카메라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광고는 어떤 톤으로 광고 카피나 문구를 전달하는 게 훨씬 사람들에게 호감 어린 정보가 될까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카피를 빨간색 글자로 인쇄할 그렇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인쇄할 수도 있으니. 있고. 예. 그랬더니만 아까 하나하나 세부 기능들을 전달하는 그 광고에서는요. 파란색보다도 빨간색에서 사람들이 그 광고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인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기억과 관계 있는 빨간색에서 좀 더 예. 명확하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어떤 그 사진이 그 카메라가 찍었던 사진들 여러 사진들을 가지고 광고를 했던 것에서는
파란색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했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사람들의 감성에 소구를 해야 하는 제품을 팔 때는 오히려 파란색이나 차가운 글자로 접근을 하고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허리에 휘는 각도가 이게 15도를 맞췄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빨간색으로 쓰는 게 인상적이더라. 저도 이 연구 결과만 보면은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그거 그동안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하얀 종이니까 까만색으로 써?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 어떤 시각 정보에 따라서 창의력, 기억력, 알겠습니다. 아니면 호감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았고요. 대개는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색깔을 전달하는 방법은 네. 옷을 다 벗고 다니지 않는다면 옷 색깔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색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데 네.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라는 게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할 텐데 어떤 색깔이 더 유리할까 그런 실험은 혹시 없었어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해주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우리 사장님이 사람은 좋은데 이상하게 고용보험 가입은 안 해주네요 하고 신고를 하시면 뒤늦게라도 밀린 보험료를 내시고 그동안 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 친구 회사 안 다녀본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회사 그만둘 생각 아니면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을 고발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참고 계속 회사를 다니시다가 나중에 퇴사한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사실은 내가 이 회사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녔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해준 겁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게 사실이면 그 회사 다니셨던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나중에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영세사업장을 6개월 이상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분이 계시면 근처에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이런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해보라고 이야기들 좀 전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박병호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죠.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박병호 선수가 KBO 리그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숨어있던 돈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마케팅 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 효과가 더 크다고 하죠. 사무실에서 천정 높이를 어떻게 할지 혹은 가게 인테리어에서 색상을 어떻게 쓸지 물건 파는 분들은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